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내일은 1부에서 보내드리고 오늘까지는 3부에서 보내드리는 바로 오늘 하루 중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 눈 오고 오늘은 뭐 그냥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람이 오늘 좀 센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고 내일은 어쩐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내일은 뭐 저건데 이게 바람이 굉장히 셀 때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또 났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버릇없게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버릇은 없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뭐 그러자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실종자가 직전까지 좀 구조가 더 됐나 이걸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선 화재가 오늘 발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났는데요. 아이고. 선원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구조가 됐고요. 7명은 수색 중에 있습니다. 구조된 5명 중에 승선원 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이고요. 사고 해역이 지금 물결이 굉장히 바람이 세니까. 네, 그렇죠. 파도도 높이 치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수색하고 구조 활동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배에 오르기 전에 승선 신고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승선원 신고를 했을 때 11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구조된 선원이 이 승선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선원이 1명 더 있다라고 진술을 해서 선원이 모두 12명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승선원 허위 신고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구조 작업을 끝내고 나서 화재 원인은 합동 감식을 한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신고를 안 하고 배를 탔는지 이 부분도 물론 뭐 불법 체류 신분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을 좀 들긴 드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미등록 선원 1명은 한국인이라고 네, 기사에서 본 것 왜 같습니다. 그런지 모르겠네. 예, 좀 어쨌든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어제는 또 전복 사고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틀 연속으로 아니 이틀 연속뿐만이 아니고 요새 계속 이게 선박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이번 달에 기사로 접한 것만 4건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실 어제 기사가 오늘 또 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6분 여기는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이고요. 10명이 승선한 32톤급 재성호가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경이 도착했을 때 이미 배가 전복이 된 상태였는데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이 승선해 있었고요. 해경이 한국인 선장 그리고 외국인 선원 4명 이렇게 5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5명 실종자에 대해서 어제 밤샘 실종자 수색하고 오늘도 주간 수색을 했습니다. 5명 실종자 중에 2명이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한 10시경 그리고 한 낮 12시쯤 2명의 실종자가 발견이 됐는데 모두 숨진 상태였고요. 현재까지는 한국인 3명이 실종된 상태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니 이게 진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너무 잦잖아요. 요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사고, 어제 사고, 또 지난 9일 여수 어선 침몰 사고도 전해드린 바 있고 또 지난 1일에도 제주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죠. 해양 사고가 정말 잦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총체적인 문제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악천후, 날씨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이 풍랑특보 중에 풍랑경보가 뜨면 모든 어선이 출항이 금지가 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출항이 가능한 풍랑특보 때는 어업인들이 무리해서 바다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천후에도 목숨을 걸고
출항을 하는 것이 일단 큰 문제이고 그리고 수온이 올라서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겨울철에는 이 어업인들이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업인의 고령화, 어선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되고 안전교육도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해경이 특별 경계령을 발령했다고 하니까 이걸 좀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해경이 정했습니다. 집중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해경에서 함정,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사고는 이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 뭐 일단은 사실 이게 이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돈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런 사고 없도록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 근데 요새는 관심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포기한 집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 서울시가 강남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의 삼성 대치 청담동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서울시에서 해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기 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에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건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고요.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가 없게 제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요 지역이랑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렇게 상급지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그리고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허락받을 필요 없이 실거주 의무도 필요 없이 갭투자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제를 한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 이게요. 물론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알겠어요. 네. 그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과열을 좀 막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막는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아니 재산권 이거 내가 내 거 팔려고 하는데 이거 무슨 허가 받아야 되냐?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나 거기서 살고 싶다는데 또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이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워낙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이런 부분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를 하니까 다른 지역이 풍선 효과를 받아서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는 규제를 아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규제를 하던 것을 이제는 핀셋 지정, 과열되는 몇 단지만 지정을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더 활력을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안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투기 과열지구 내의 신통기획 대상지 이쪽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가 되는데요. 추후에 이 재건축 재개발 절차가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안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또 이거 해제하면 막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막 오를 수도 있겠죠. 저도 사실 딱 기사를 보고 솔깃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강남 아파트. 우리 근데 이제 주머니를 청취자 여러분, 봤는데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죠? 예? 네, 강남 아파트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해지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머니를 봤더니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 건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강남 아파트 규제가 풀렸으니까 좀 쉽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분위기가 좀 좋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수석은 이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가 되면 실거주 의무 조건 사라지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해지고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투자 수요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워낙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고 규제 해제로 매수세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이고 강남권은 여전히 또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앞으로 대출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돼도 여전히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게 뭐냐면 대출 관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리한 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제한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사실 여기 집값 오르는 거하고 일반 우리의 삶하고는 좀 유리된 측면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워낙 양극화가 네. 또 심하다 보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한국사 강사시죠. 이분이 60억 연봉을 포기했다로 유명하신 이 전한길 강사의 역사 인식을 비난을 했네요. 네. 역사 강사의 역사 의식을 비난했습니다. 네. 어떻게 비난을 했는지를 좀 전해드리면 엊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 TV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가 이 댓글창에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전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역사에 뭘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한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명백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전한길 씨가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한길 이 전광훈 목사가 전한길 씨 쪽으로 자신의 옆에 있다가 전한길 씨 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한길 강사를 중심으로 새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새 결집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도할 3.1절 광화문 집회에 이 전한길 씨가 참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전광훈 목사의 시각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그 한쪽의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집안 싸움이랄까요. 원래 집안 싸움이 더 무서워요. 원래 그래요. 네. 이 정당 내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여당이 야당, 야당이 여당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같은 정당 내에서 이걸 하면 그건 용서를 못해요. 정당 내에서도 원래 그런 건데 뭐 하여간 좀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